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명쾌할 텐데요. 짧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례를 규정해 놓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찍은 영상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를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하는 조항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두 번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받았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예외한다. 완전히 법조항에 못 박아놨어요.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령이라는 게 결국 시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결국은 시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행령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매 경매를 할 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야 되니까 다 볼 필요는 없죠. 앞에 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아예 못 박아놨었죠. 근데 아직까지 공매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시행령 안에. 2번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이게 국유재산 공매입니다. 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이게 공유재산 공매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공매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 특례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이게 파산자 공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파산자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받게 된다는 거죠. 12호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게 압류재산 공매죠. 예, 압류재산 공매도 빠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례조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해서 국유재산 공매, 공유재산 공매, 파산자 공매,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3회 이상 유찰된 물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법률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했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걸 요약 정리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공매화자가 정말 맞는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가 정말 법률에 있는지, 본인이 읽어본 것과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들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법률을 열어서 읽어보시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네이버에서 누군가 정리해놨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아니면 또 다른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확인하시고 본인이 법률을 읽었을 때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것만이 정확한 자기 지식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야기 또 쫙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1인 법인을 세워서 법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들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묶여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아니면 거의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는데, 법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웬만한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다 묶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매, 공매일 경우, 파산자 공매일 경우 이렇게 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 법률 조항을 모르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르면 참 어려움에 처하겠죠. 알고 계시면 자, 선생님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 조항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민원인이 그렇게 제시를 하면 공무원이 확인해보고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예외네요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정리해드렸으니까 활용하셔서 법인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